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화 마지막 서호반에서 나오는 형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거는 전시장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난초를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산에서나 아니면은 그렇게 제가 서반이나 서반을 많이 봤는데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 백화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자색이나 홍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후반에서 나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서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기부 쪽에 특히 강하게 남는, 그래야 꽃의 화판 바탕에 엽록소를 가지지 못합니다. 적게 갖거나 안 가질수록 발색이 쉬운데요. 다른 것보다 더 쉬운, 이게 좀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자, 뭐라 그랬죠? 자색 관련해서죠. 자색이 들어오는 시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색이 들어오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태 관리는 가능한데 화통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서호반 무늬가 좀 더 약하게 나타나면 엽록소가 화판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엽록소를 잡기 위해서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12월 달까지 끌고 와야지만이 이제 엽록소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 이제 화통을 벗겨놔도 되죠. 문제는 그때까지 끌고 나오면은 자색이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일찍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색이. 자색이 10월 보통 중순부터 자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통을 그 이전에 벗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발색이 잘 되는 건 화판에 제 스스로 엽록소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자색도 잘 들어온다면 굉장히 예쁜 도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서서반에서 설백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꽃에 들어있는 것처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은 잎꽃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 프로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대부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무늬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정말 우리가 두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뭐 홍두화나 또는 뭐 색두화뿐만 아니죠. 뭐 무늬두화 이런 것들 굉장히 확률이 어렵죠. 그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확률로 보면은 그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확률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확률이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난초를 다 아십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예. 평생을 연구한 사람, 춘난뿐만 아니라 모든 뭐 작물 다 그렇습니다. 100% 확신하고 안다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경험만 더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화는 서소반에서 특히 기부 쪽에 들어있는 무늬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화판의 엽록수가 적게 가질수록, 그리고 자색, 자색이 발색이 유리합니다. 홍색보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홍색 유형이 있다 그랬죠. 홍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제가 만물을 설명을 만물이 아니라 만홍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홍처럼 그 만홍이 굉장히 특이한 난초거든요. 우리가 화형이 이뻐서도 키우지만 그런데 홍색이 진하게 잘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사진 어딘가를 이렇게 한번 공개했던가요? 아니면 유튜브에 공개를 했거나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진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노력에 비해서 너무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엄청 제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진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한계치일 정도예요. 그보다 더 진하게 나온 건 못 봤거든요. 자, 그러면 자색 유형과 이제 홍색 유형이 있는 거죠. 자, 홍색은 그렇게 10개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엽록소도 잘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 바탕의 노란색이 또 적어야 됩니다. 그런 유형이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초창기 책자에 이렇게 그 발표,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게재된 걸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유형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개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수채화가 앞뒤로 무늬가 10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만난 품종입니다. 보령에서 산채가 됐고 화형도 굉장히 이쁜데, 근데 이게 엽록소가 잘 제거가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화통을 씌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수채화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봐서 그 상태로 엽록소가 잘 제거가 된다면 우리가 수채화 유형에서의 도화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건 가설이죠. 너무 앞서갔을까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지상에 공개가 되고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서서반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형태의 도화와, 그리고 산반에서 나오는 도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발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색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색은 화통을 반드시 씌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타협을 보는 겁니다. 몇 번 실험을 통해서, 자, 10월 말에 벗겨보고요. 그러면 엽록소가 들어와서, 그때는 따뜻할 때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자색, 그러니까 도화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11월 중순에 한번 또 벗겨봅니다. 그러면 자색량이 줄어요. 줄면서 엽록소도 줍니다. 요 정도면 될 건가? 우리가 도화, 또 분홍색화 하면은 반드시 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화라고 한 거는 오주가 안 나왔으면 도화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숭아꽃하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백색 바탕에 연한 핑크가 있다, 이런 정도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진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진하다면 진달래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색상을 우리가 좀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좀 엽록소를 줄이고 도색도 줄여서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쯤에 벗겼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까지는 어려울 걸로 봐요. 그때는 자화가 이미 자색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색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달라져요. 12월 달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12월 첫째, 둘째 주에 벗겨 놓으면 엽록소는 충분히 제거가 될 거고, 그때도 드디어 홍색이 발현이 되죠. 홍색 발현되는 시점이 이제 그때니까요. 그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1월에 또 발현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채화 유형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가설일 뿐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화 두 부분으로, 제가 한 부분은 무집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나올 확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두소 나올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빼고 거기까지 제가 서서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수채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